안녕하십니까. 2년 전에 제가 가장 1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찍었지만 그 중에서 시리즈로 찍은 철학 그리고 역사 이거를 제외한다면은 가장 많이 다뤘던 것이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랑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죠. 그리고 그런 걸 다룰 때 대부분 좀 밑바닥에 원리를 가능한 한 이제 한두 개 정해서 키워드로 이제 좀 얘기를 풀어왔는데, 그때 많이 나온 몇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주 설명할 때도 제호 원소. 근데 그걸 누가 말했느냐? 뭐 얘기야 많이 했지만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보면 엉터리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자연 철학을 구성했던 사람이, 뭐 동물학도 그렇고 지금 보면 엉터리지 하지만 논리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집합과 명제 이걸 다 만든 사람이잖아요. 인과율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에테르. 오늘은 진공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진공. 에테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로 깊이 있게 설명을 했고, 또 진공도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로 깊이 있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에테르가 언제 살아났다고요? 우리가 자연과학이 막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특히 이제 천체물리 이런 거 발달해서 다 이제 수학으로 계산을 정량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이전의 방식보다는 관찰이나 실험 이런 게 중시되긴 하지만은 근대 이후에 이제 완전히 결합을 하고 수학적인 그리고 도구들, 미적분학이라든지 확률 통계 이런 도구들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더 발달을 하는데, 알면 알수록 알고 보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10에서 1, 2도 안 되는 거예요. 10에서 8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 비슷하게 진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논거를 가지고 진공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실제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진공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에테르가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주 공간에 있는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로 따지는 이제 중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질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설명 못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진공도 지금은 측정을 정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르동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C자 모양의 관 가지고도, C자 모양이 진공일 때 이제 펴지고 진공이 아닐 때 그냥 공기 때문에 C자가 되고, 그리고 필라멘트 가지고도 온도를 가지고도 기체의 기체가 많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열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그건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만한 공간 1세제곱 센티미터에 한 10의 4승의 입자가 있다고 하는 것. 진공을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해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진공이란 없다. 다 물질의 연속이다. 물질의 연속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이 매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공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다라고, 뭐라, 그 당대의 최소한 갈릴레오 이후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리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 가다가 현대에 와서는 만들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런 거예요. 논리, 이 사람의 논리가 이제 대단한 거죠. 진공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게 다 매질을 가지고 뭔가가, 매질을 뚫고 특정 속도를, 매질이 촘촘하면은 속도가 느리고, 매질이 뭐랄까 좀 성기면은 속도가 빠른데, 매질이 없는 진공이 있다면 속도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빛마저도 속도가 유한대인데 무한대인 속도는 없기 때문에 진공이란 없다, 이런 논리를 펴요.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합리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근대에 깨지는 줄 알았지.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에테르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 제오 원소가 살아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되듯이 수은 있죠. 수은을 관에다가, 한쪽 막힌 관에다가 가득 채워요. 그 다음에 가득 채우면 한쪽은 열려 있겠지. 이거를 잘 이렇게 엎드려서 수은이 들어있는 곳에다가 엎드려 놔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여야 되잖아요. 진공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 바닥에 있는 것이 그대로여야 되는데, 이 T자로 그대로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은이 예를 들어서 1m짜리면은 73cm 정도로 쓱 내려와요. 진공이 생기는 거지. 근대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의 뭐랄까 측량의 그 정밀도라든지 그때 당시의 그 과학적인 그런 베이스로 봤을 때, 아, 진공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실험을 했더니. 근데 실제로는 그게 진공일까요, 아닐까요? 진공이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수증기가 그 공간에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정밀하게 진공을 우리가 만든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공의 정의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압을 기준으로 해요. 1기압보다 밑으로 간 것.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진짜 진공은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진공은 없고, 그 밑에 있는 게 진공의 여러 단계고, 그 중에서는 아주 입자가 거의 없는 그런 진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있는 진공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아까 말했듯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부르등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C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가 있을 때는, 매질이, 입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은 매질이 없어질수록 이게 이렇게 빳빳해진단 말이야. 그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필라멘트는 이제 전류를 흐르면은, 전류가 딱 흘러. 그럼 그 공간에, 그 관 공간에, 그 공간이 어느 정도의 입자가 있는지, 입자가 없는 그런 진공은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필라멘트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분자들이, 기체 입자들이 요거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갖고, 그것이 열로, 그러면은 그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그 열이 더 커지는 거야. 주위의 열이. 필라멘트는 낮아지고. 그게 이제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진공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극한까지 가보는 것들 있잖아요. 진공이 됐건, 뭐 이제 우주에 완전히 빈 공간, 그것도 이제 진공이죠. 그런 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근대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도 역할을 하고 근대가 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의 우상으로 파괴가 되기도 하고 베이컨의 그 우상 파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권위 중세를 깨면서 쌓아왔던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현대가 오면서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대적인 그것을 알아서 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하나 펴나갔던 게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현대에도 이를테면은 에테르라든지 진궁은 없다 이런 것들은 묘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는 거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테르는 제가 여러 번 좀 얘기를 한 편이고 진공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현대과학이랑 그 이전에 자연 철학이랑 요 관계 같은 걸 좀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전 그 과학 철학의 어떤 개념들 진공 그리고 원자 이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현대과학에 아이디어들을 많이 줬거든요. 이를테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쪼갤 수 없는 원자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연철학적인 그런 뭐랄까 그 베이스는 지금 현대 과학뿐 아니라 철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를테면은 스토아 철학이나 또 저 뭐죠 에피쿠로스 철학도 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누구 걸 받아들이고 누구 걸 받아들여서 형이상학을 세워요.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어떤 틀에 영향을 많이 준 셈이죠. 강아지가 이쁘네. 그래서 오늘도 주저저 노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진공은 없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명제이고 그 근거는 말했듯이 쪼갤 수 없는 데까지 못 간다 이거야. 다 연속적이라 이거야. 연속적인 매질이라 이거야. 근데 진공이 있으면은 속도가 무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에테르라고 하는 설명도 사실은 천상이 지구가 아니라 천상의 어떤 운동, 그 힘의 어떤 천상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에테르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암흑 에너지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진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테르나 진공이나 한 번씩 쫙 근대적으로 한번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렇게 쉽게 자연이 파악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죠. 진공 같은 경우에는 수은 가지고 진공을 만들어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진공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진공이 아닌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왜냐면 그때 이제 근대가 되면은 실험 과학이 이제 실험 혹은 간접 증거를 가지고 이론 물리학이라고 해도 간접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돼야 된단 말이죠. 전자 같은 거를 진짜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흔적 그런 걸 가지고 증거를 대야죠.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은 몇 프로의 진공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주어들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